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을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자신의 애티튜드, 태도에 반했던 어떤 유력 진보 유튜버 덕에 대통령 꿈을 꾸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애티튜드의 시작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MB에게 문재인이 다가가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진보 유튜브에게 눈에 들었어요. 네. 2010년 노무현 재단 회보 신년호에서 이 유튜버가 이사장이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줄기차게 언제부터 정치하려고 하느냐, 대선 출마할 거냐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답변 안 하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계속 답변 안 하고 답변 안 했지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결국 인터뷰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로 그 유튜버는 문재인 대망론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마침내 문재인이 2011년 겨울 시민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당한 다음 2012년 총선에 나서게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튜버가요.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MB에게 고개 조아린 태도, 신사적인 태도라고 합시다. 그 태도만으로 대통령감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친구라는 후광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문재인과 대통령은 인연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의 친구란 이유만으로 대통령감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 2017년 당선되고 나서 이문덕, 이게 다 문재인 덕이다.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뇌가 들어간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 따위에 역겨운 이미지 메이킹 스킬이 작동이 됐습니다. 대깨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역겨운 이미지 메이킹 스킬이 작동됐습니다. 박근혜 때 숨었던 똥파리들이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똥파리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찐문 감별사 노릇을 합니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미친놈들이죠.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내 고생했던 당시 팟캐스터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진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꼴값을 떨었어요. 이 미친놈들이. 똥파리 새끼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미는 과정에서 그의 정무감각,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은 딱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핵심적인 가치인데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 문재인이 대통령 됐는가.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떠밀다시피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택했던 문재인의 애티튜드는 적대적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감인 듯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애티튜드는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앞세워서 그 권력을 본인이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 유튜버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문재인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주요 인사권, 공천권이 대통령 아닌 자들, 복심인지 낭심인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문각하는 얼굴 마담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뻥을 친 후보자 윤석열에게 속아서 엉망이 됐죠. 윤석열을 그 약속만 믿고 검찰총장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총장 되자마자 그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국을 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청와대까지 털었고요. 그 가족도 털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위 이야기 나오는 거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상대방, 특히 자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이가 저인방식으로 다 뒷조사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극상이 벌어졌는데도 문재인은 수습조차 안 했습니다. 약점이 크게 잡힌 것일까요? 남북관계 개선도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니까 올스톱 됐습니다. 언론개혁은 친문이라고 하는 레거시 출신 고민정이 앞장서서 막았고요. 뭐 하나 저항을 뚫고 주도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이용한 세력이 이재명을 터부시했던 이유도 이 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재명은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자신이 변방사또 때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강력하고 선명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문재인 같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군 적군 막론하고 10수년 동안 악마화 당했지만 생還했지 않습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심지어 살해 기도까지 당했는데, 테러를 당했는데도 돌아왔잖아요. 지금 공고한 대선주자 1위인 것이 어떻게 비웃을 일입니까? 세계일보, 한국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 1등이에요. 이재명은 20년 동안 당을 장악했던 친노 친문, 이 민주당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되자마자 이틀 만에 대장동 수사라는 문재인의 엄명이 떨어졌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윤석열만 이재명을 악마화한 게 아니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이틀 뒤 대장동 수사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은 민주 진영이니까 한편끼리 친하게 지내서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언제 문재인이 이재명을 한편이라고 여겼습니까? 한번 좀 알려봐 주세요. 그냥 평산마을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으면 한편입니까? 이낙연하고도 사진 찍었고요. 그 이낙연당 지금 대표하고 있는 전병헌하고도 사진 찍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게 썩소를 날리던 문재인의 또 다른 애티튜드를 보셨습니까? 주요 선거 때마다 통합하라, 화합하라, 양보하라 이러고 있는데, 주야장천 이재명 등에 칼 꽂은 사람과 세력이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허허실실 웃기나 하고, 이재명 속이 아닐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과 그 세력은 찌그러져 있어라, 이겁니다. 이재명이 알아서 화합하고 통합할 것이고, 대통령이 돼도 정치 보복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서 너희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대들은 역량이 없어서 못했던 정권 재창출도 이재명은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단체장했던 지역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어떻습니까? 이재명 덕없이 그들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성남시와 경기도가 흔하게 민주당이 당선되는 곳입니까? 집권 기회를 얻고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악마에게 정권을 넘겨준 자들이 이 마당에 이재명에게 무슨 염치로 훈수질을 하고 있습니까? 찌그러지고 또 닥치기 바랍니다. 여론이 문재인 편이 아님을 아마 친문들도 많이 직감할 것입니다. 처음엔 저밖에 없었는데 이게 대세가 됐어요. 그 사이에 저도 아주 피멍이 들도록 욕먹고 그랬죠. 아직도 문재인을 추앙하는 딴지 게시판류는 이제 개토화됐습니다. 포위됐어요. 거기 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되 심취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쪽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가 골로 간 윤석열 꼴 날 겁니다. 첫 경선 1등이었던 정봉주가 마지막 2번의 경선을 남겨두고 몰락한 것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흔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의 수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찌꺼기에 불과한 김경수, 김부겸, 그리고 김동연, 김두관. 야, 이 김씨들이 이 모양이 이 꼴이죠. 안티 이재명 하면서 독배를 원샷하고 있어요. 가여운 인간들입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단순한 빠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에게 속고 3년 동안 윤석열에게 당한댔다는 앙심의 결집입니다. 앙심의 결집. 여러분, 국민의힘은 전두환 노태우와 싸웠던 김영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전두환이 만든 당 아닙니까? 노태우가 총재했던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요. 그런데 그들의 적대 세력인 김영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어요. 국민의힘은 김영삼 인형을 때리며 배신한 이회창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회창이 이명박을 배신하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하니까 총재 시절 영입했던, 이회창이 영입했던 나경원 입을 빌려서 이회창을 비난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을 가장 괴롭혔던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를 향단이라고 비하했던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정당은 대선 모드에 들어서면 아마 파면될 윤석열과 대척점에 선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여전히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이 내건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여의도에 많이 붙어 있어요. 한동훈 목숨 걸고 계엄 막았다. 지금 계엄이 옳았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요. 파면되기 전이니까 그러는 거죠. 파면되면 그들도 태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이런 앞뒤 다른 행태가 옳다거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집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부정하는 듯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운 검찰총장이 적대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자당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선출되고 이틀 뒤에 수사를 지시하고 대선 때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우니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그냥 깡그리 거부하고 매몰차게 대했던 문재인.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수 지지예요. 그들을 받들어 보시자 이런 얼간이들이 민주진영에서 정치 고관여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동안 노선을 부정한 사람조차 신상이라며 내세우고 있는데 20년 동안 당 기득권을 행사했던 달고 다른 친문들, 그들은 여전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재명에게 적대적입니다. 실실 웃어주고 만나줄 테니 기득권, 주도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 지랄 떨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집권을 원합니까? 문재인으로 하여금 책만 팔게 해야 할 것입니다.